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홍선혜입니다. 어, 이제 내일이 7월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아, 7월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만큼 참 힘든 시장 7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 한편으로는 8월이 되면 뭔가 또 뾰족한 수가 있을까?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시장에 뭐 부정적인 이슈, 호재도 부정적인 걸로 받아들이고 센티가 진짜 안 좋아졌다는 게 많이 좀 느껴집니다. 사상 초유의 이틀 연속 양시장의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좀 반등이 기술적으로라도 나와줄 만한데 시장이 여간해서는 그런 기미를 잘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건지 우리 지금 뭘 봐야 되는지 글쎄요. 매번 뭐 같은 얘기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간 또 견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해 주시죠. 마감까지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수 잠깐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 1.53% 하락하는 구간입니다. 5,576선이고요. 오늘 장중에 최고점은 5,970선까지 그래도 회복해 냈었는데 다시금 약해지면서 1.5% 하락하는 하락세로 돌아선 구간이고 5,570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6% 코스피에 비해서 더 빠지죠. 지금 644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도 양시장에서 개인의 매도 나옵니다. 코스피에서는 1조 7천억 원 넘게, 코스닥에서는 1,200억 원 매도하고요. 양시장에서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 나오는데, 네, 요게 뭐 조 단위가 지금은 넘어가진 않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코스피에서 매수로 힘을 보태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파는군요. 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그런데 조금은 특이점이 있는 게요. 지수는 1% 빠지지만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567개 종목 그래도 상승하고 하락 종목 수가 322개, 코스닥에서도 718개 상승,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에서는 좀 더 많네요. 900개, 940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됩니다. 달러 원 환율은 1,439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님 먼저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죠? 안녕하지 못하죠. 예. 어제부터 몸도 좀 안 좋으신 것 몸도 같고. 뭐 네, 감기 기운이 좀 있긴 한데 네. 뭐 그거보다는 이제 몸이 문제가 아니라 좀 장이 문제죠. 장이 문제죠. 제가 7월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앞에서 잠깐 드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또 바로 그런 말도 드렸잖아요. 8월이라고 뭐 뾰족한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말도 바로 드리긴 했는데 음, 시장 진짜 어렵네요. 아니 음, 뭐 미국 시장 반응 다 알겠어요. 근데 참 인간적으로라는 말이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데 이틀 서킷 했으면 하루 정도는 뭐 데드캣 바운스라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조차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흐름을 보면 네. 예,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그 선물 옵션 차트를 보고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 투자 흐름을 보면 지금 기관이 열심히 방어 중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이런 흐름을 보면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사다가 아침에 한 3천억 정도 사다가 오전 중에 살 때는 이렇게 주가가 그러니까 선물이 이렇게 올랐어요. 붕 떠서 오르다가 요 시기죠. 요 시기랑 요거랑 비슷하게 맞물려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 안 되는 거 보이지만 이때 코스피가 5% 넘게 올라갔었어요. 그때 삼성전자하고 예, 같이 예. 네. 막 올라갈 때 네. 컨퍼런스 콜 끝날 무렵이죠.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컨퍼런스 하는 중에 계속 올라갔습니다. 컨퍼런스 네, 콜 할 네, 때 네. 올라가다가 이제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서 1조 가까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지금 그나마 받치고 있죠. 이렇게 선물을 위해 사주면서 받치고 있는데 받치는 게 지금 딱 더 안 빠지는 정도에서 받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로 사는 게 아니라 밑에 내려오는 걸 받아주는 정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요즘에 느끼는 건데 이 지금 지수도 웹도덕 현상이 굉장히 심한 게 파생이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보면 1% 2%가요 금방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게 계약기 보시면
이 호가의 매도 잔량, 매수 잔량 보시면 한 계약, 두 계약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30계약 사면은 한 1% 올라갔다가 그렇죠. 또 한 30계약 팔면 1% 내려가는 뭐 그런 이제 시장이 돼 버려서 조금 시장이 얇아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외국인들이 대항할 세력이 없다 보니까 조금 뭔가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빌미가 좀 나오기 어렵다. 그리고 오늘 안타까운 게 또 하나가 삼성전자는 아침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을 좀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죠. 네. 장중에 한 22만 6천 원까지 한번 갔다 왔는데 그리고 좀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이제 하이닉스는 좀 실망스러운 모양이 나왔고요. 하이닉스도 장중에 또 플러스로 많이 올라갔었어요. 삼성전자를 오늘 좀 따라가는 예. 그런 흐름도 있더라고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오늘 장중에 한 4% 이상 4%까지 플러스가 났다가 지금 마이너스 5%대예요. 그 네. 얘기는 변동성이 위아래로 10%가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 이 변동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인데 또 오늘 삼성가에서 보면 삼성전기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원래 예상치가 원래 4천억 정도였는데 4,061억이었는데 4,400억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14%가 빠졌다. 안 그래도 지금 예. 채팅창에서 삼성전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왜 그런 거예요? 아니 호재를 호재로 진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제 오히려 네. 이제 뭐 세론으로 지금 오히려 이제 반응을 하는 게 더 웃긴 상황인 걸로 보이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SDI는 모든 애널리스트가 이번에 적자 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흑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합권에 있다. 지금 보면 한 1,000원 플러스 날려고 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반응을 해줬는데 삼성 SDI는 반응을 좀 안 해줬다 이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270억대 적자를 예상했는데 2천억 이상 흑자가 나왔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장이 좀 애매하다 지금 아직까지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방산이라든지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것들이 좀 리바운딩이 나오긴 하는데 뭐 두산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까지 뺄 일이 있나 이 회사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한동안 고밸류였던 종목들이 빠질 때 되게 무섭게 빠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두산 같은 경우도 보면 한 4, 50배까지 갔었던 회사인데 지금 36배 오늘 빠졌으니까 한 35배 정도까지 밀린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전기도 마찬가지죠. 전기도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38배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거의 삼성전기가 언제 가격으로 내려갔냐면 5월 달 가격으로 내려갔습니다. 5월 한 4일 정도 가격으로.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이 정도 가격까지 5월 초까지 내려갔는데 4월 가격까지 내려갔죠 거의. 삼성전자는 전자 보시면 거의 4월 중순 가격인데 지금 전기도 거의 5월 초순 가격까지 내려갔으니까 이것도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그런 걱정들이 좀 생길 수 있다. 근데 나쁜 뉴스가 나온 게 아니라 좋은 뉴스만 계속 나왔죠. 여기가 LTA를 이제 뭐 10개 뭐 빅테크들과 맺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어제 이틀간 빠졌던 이 서킷 브레이크가 이틀 연속 나왔던 그 급락의 여진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 여진. 예, 그래서 그 여진은 뭐냐면 개인들의 투매가 한 번 더 나오기를 바라는 외국인들이 조금 더 그 투매가 나오기를 바라는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 그러니까 선물 가지고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개인들이 너무 버티니까 더 밀지도 못하고 딱 그 한 1%대 지금 하락해서 방어를 지금 기관들은 또 열심히 방어하고 있거든요. 기관들이 방어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연기금이 오늘 보시면 이걸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한 3,700억. 이거 이제 지우면 네. 연기금이 계속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아침부터 계속 사 들어갔어요. 예. 오늘 연기금이 그래야 3,700억 정도 샀다. 네. 그러니까 어제도 한 이 정도 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쪽에서 방어는 해주고 있는 건데 방어는 하는데 위로 이제 올릴 만한 힘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 일부 의견은 정말 일부 의견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미증시가 떨어졌었으니까 뭐 이런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가 안 좋았던 걸 반도체 영향을 미국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본다면 뭐 우리는 오늘 좀 올릴 수 있었던 거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오늘 사실 저는 진짜 가장 무서웠던 시간이 어떻게 보면 프리마켓이었던 것 같아요. 숫자 혹시 보셨어요? 진짜 무섭게 숫자들이 찍히더라고요. 그게 반대매매 영향 뭐 네. 이런 거였나요? 그렇죠. 예. 네. 반대매매 당하기 전에 이제 미리 파는 물량들. 예, 그렇죠. 현금을 좀 마련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담보 부족을 맞추기 위해서 예, 파는 물량들이 좀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파도 오늘 좀 있었던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장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님 삼성전자 어제 하이닉스 그 컨퍼런스 콜에 대한 아쉬움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는 컨퍼런스 콜 하면서 전자 자체도 오르고 지수 자체도 끌어올리고 하이닉스도 끌어올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왜 다 되돌려진 거예요?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런 거죠. 뭐 컨퍼런스 콜 내용 좋고 다 좋은데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또 내용을 막상 또 보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예, 뭐 LTA 한 5군데랑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자세히 얘기해줬고 톤은 되게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되게 투자들이 좋아할 만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잘 해줬고요. 그다음에 특별 배당 얘기도 해줬죠. 예,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논의 중이다. 그래서 분기 배당은 얼마를 할 거고 특별 배당도 지금 준비 중이니까 조만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SK하이닉스도 그 정도의 발언만 좀 해줬으면 뭐 또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조금 더 시장이 좀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도 끝에 가서 지금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지금 전환하면서 끝나는데 좀 아쉽죠. 오늘은 좀 아쉽다라고밖에 말씀을 좀 못 드리겠네요. 예. 아쉽다. 알겠습니다. 김장열 센터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네. 네, 오늘 죄송합니다. 시장 늦어서. 아니에요. 자, 대표님하고 먼저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네. 센터장님께도 시장 전반적인 얘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은 좀 반등해주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무너졌어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셨나요? 좀 전에 말씀하신 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좀 낮게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는 긍정적이었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네. 나중에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다 같이 올라오면서 5%까지 올라가는데 무너졌는데 내용을 그거만 말씀을 드리면 하이닉스보다는 그래도 구체적인 얘기를 했죠. 안 들리시나? 네. 하이닉스보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네 메모리 사업 비즈니스의 한 60에서 70% 정도는 이제 LTA를 추구한다. 이 숫자적인 측면에서 좀 높긴 해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마이크론이라든지 키옥시아라든지 뭐 하이닉스는 수치를 얘기 안 했지만 보통 한 50% 목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내년이냐 내후년이냐 올해는 다 다르긴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황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20%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가는 걸 알고 있는데 한 삼성전자는 60에서 70% 얘기했으니까 좀 높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들으면서 그거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했고 주가가 올라가길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나 라고 보기에는 조금 가파르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의 그 이슈는 사실은 부정적인 게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가파른가 생각했는데 훅 빠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사주 매입이나 이게 주주 환원 정책은 조금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뭐 준비하고 있다, 뭐 한다고 했지만은 어저께 하이닉스가 25일 그 기간 동안에 얘기 못 한다는 뭐 구실을 대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나중에 뭐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삼성은 그런 제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계획은 있는데 준비는 안 된 거죠. 지금 김박성에 대비했을 때 좀 아쉬워했을 것 같아요. 좋게 얘기해서 아쉬운 거고 뭐 하다가
그동안 돈 엄청 번다며. 그럼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리레이팅 받으려면 돈 벌었으면 같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 미리미리 생각해. 노조만 입인가? 그 준비를 6월 달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이너스 빠질 정도냐? 어저께도 계속 빠졌으니까 요거는 다른 문제인데 여기까지 하고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내지는 그 해석에 있어가지고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대두되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동결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일제히 올랐다가 바로 좀 있다가 일제히 다 빠졌어요. 월마트 이런 거 말고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이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은 있다. 이른바 채권 자경단이 등장한 걸로 해석할 계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금리 인상은 안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자정적으로 금리 인상과 국채 수익률 앙등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오히려 역으로 제공한 거 아니냐라는 그 해석이 나오면서 맞은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한국이 그 관계없이 빠졌습니다만은 그건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나마 좀 사실 조금 희망을 받았던 거는 아까 그 삼성전자의 그런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램 리서치라고 미국의 오늘 실적 발표해 주면서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오른 종목이 눈에 띄는 게 두 종목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8%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알파벳 실적 발표되고 한 6, 7% 빠졌잖아요. 그거랑 좀 대조적인 거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장비 중에서 전 세계 한 3, 4등 하는 램 리서치가 있습니다. 네. 양 아니고 램 리서치라고 있는데 네. 얘네가 시각 장비 잘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걔네 실적이 잘 났어요. 사상 최고 나왔더라고요. 가이던스 좋고. 네. 물론 주가가 그 전에 한 40% 빠졌습니다. 네. 선재가. 근데 지금 얘네들의 해자는 그대로 갖고 있다. 그다음에 얘네가 낸드도 잘하는데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그 다른 장비도 같이 좀 움직였어요. 어플라이 머티리얼이라든지 전날 실적이 잘 나온 테러다인이라든지 뭐 그래서 그러면 낙폭 과대한 주식은 이제 빌미를 주면 빌미가 아니죠. 어떤 모멘텀에 대한 거리를 주면은 반등할 수도 있겠네라는 거를 희망을 약간 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 2, 3% 장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거고 자사주 포함해서 그러면 2, 3% 올라갈 수 있지 생각을 했어요.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그다가 결국은 이게 빠진 거는 아까 해석이 그게 아까 미국의 그런 그 FOMC 해석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이고 금리가 또 4.7까지 튀었어요. 네. 그게 그거죠. 네. 미국은 기준금리 올리지 않고도 FOMC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알아서 금리가 올라가서 알아서 주가가 조정이 되면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나중에 하거나 미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워시의 말을 들어보면은 워시는 말을 아끼고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를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 신경 쓰는 건 맞다. 네. 그런데 인플레를 잡는 방법이 꼭 금리 인상을 통해서만 해야 되느냐는 것은 다른 경로가 있다는 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해석을 나쁘게 해석한 거면 이렇게 되면 뭐냐면 채권단의 이런 뷰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에 대해서 채권도 계속 안 좋게 보잖아요. 야, 너희 프리 캐시플로우하고 ROIC 확실히 가져와. 안 그러면 무작정 캐펙스를 늘린다는 거 우리 발 달갑지 않아. 뻗는 쉽지 않아라는 얘기를 알파벳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캐펙스 줄인다고는 안 했지만 명시적으로 엄청 그거 강조된 게 아니고 얘네는 리턴이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이런 거 봤을 때는 채권의 이런 임팩트는 인풋이나 이런 메시지는 뭐냐면은 모든 테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너네들이 뭐 한다 하는데 넘버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우리 만만치 않아. 네. 이게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한 큐에 이제 5% 6% 올라갈 정도로 뭐 주주환원 정도 한 것도 아니니까 그거는 오바됐는데 빠진 거는 조금 많이 아쉽긴 하죠. 속속하게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 들어봤고 추가로 또 자세히 추후에 들어볼게요. 마감 상황 잠깐 짚어보고 숫자 확인해보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코스피가 1.23% 빠졌어요.
2.93으로 오늘 마무리가 되고요. 코스닥 2.7% 빠지면서 644선 기록합니다. 양시장에서 개인이 오늘도 매도를 해주고요. 외국인은 순매수해줬고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순매수해주는 흐름 또 보여줬고요. 아까 비슷합니다.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에서는 좀 더 많고요.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지만 그렇게까지 또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가 차이가 안 난다라는 부분도 오늘의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니케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준 상황이고 상해나 중화권 증시 쪽은 파란불 킨 게 있는데 홍콩항생은 그래도 상승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한 6%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전부 다 반납했죠. 0.72% 하락으로 마감. 하이닉스는 5.57% 하락.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파란불이고요. LG엔솔 오늘 5% 상승 비롯해서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3% 상승 이런 쪽이 좀 선전해 줬어요. 시총 1등부터 4등까지 보다도 그 밑단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그래도 좀 선전해 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셀트리온도 4.8% 정도 상승했고요. HD한국 조선해양이 10% 상승했어요. 이걸 비롯해서 오늘 조선주의 선전이 또 눈에 좀 띄는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볼까요? 에코프로 형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빨간불, 그리고 삼천당 제약 빨간불, 그 외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파란불을 켠 코스닥 지수의 오늘 흐름이 좀 더 좋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뭐 대체로 눈에 띄는 것들보다도 분위기 한번 살펴봤어요.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대표님, 네, 재채기도 많이 하시고 괜찮으세요? 네. 어이구, 콧물이 자꾸 나서 재채기도 나고. 감기. 좀 이렇게 짧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요? 아니 목이- 목이 나고 목이 오. 아프니까 네. 제가 저럴 때 쉽지 않아요. 긴 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할게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 네. 해드릴게요. 긴 거. 대표님도 그래도 오늘 준비하신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좀 여쭤보긴 해야 될 것 아까 같아서. 네, 그 우리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할 때 강했잖아요. 맞아요. 강했는데 그때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요거 한번 봐주시면 미국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애플에다가 경고했습니다. 애플 거 쓰지 않죠. 이제 중국산 메모리 창시 반도체 쓰려고. 구매 중단 경고. 예, 요 기사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예,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뭐 이제 칩을 구매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요. 이 요지가 이제 그런 거예요. 팀 쿡한테 서한을 보낸 거죠. 근데 로비 엄청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 맞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CXMT가 가격을 만약에 사갈 거면 이 가격에 사가라 그랬는데 그 가격이 한국에서 사가는 가격보다 더 비싸요. 뭐야 그러면? 그죠? 네,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싸게 네.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 그래서 지금 주요 이제 규제 업체가 CXMT랑 양쯔 메모리인데 YMTC인데 보시면 예, CXMT와 YMTC 모두 미 국방부 중국 군사 기업 목록에 등재된 업체이니까 이런 거를 미국 세계 최고의 가치의 소비 가전 기업이 이런 회사랑 거래하면 안 된다. 네. 요즘 너 한마디로 또 제정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토했던 부분들을 뭐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뭐 내용은 되게 많아요. 상원의원이 지적한 세 가지 위험이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 전 세계 공급망의 확산 위험. 그러니까 중국 걸 이게 애플이 쓰기 시작하면 중국산을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될 수도 있다. 예, 그럼 더 키워주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이제 자국과 동맹국의 반도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 동맹국 반도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이크론이랑 SK하이닉스를 주로 이제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지금 마이크론은 뉴욕에다가 지금 짓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는데, 야 이거 이런 거 하고 있는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CXMT, 뭐 YMTC로 유출되는 그러니까 애플의 설계도나 핵심 기술 정보가 또 유출될 수도 있다. 네. 한마디로 지금 중국 계속 견제하겠다는 얘기니까 네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8월 21일까지 애플한테 요거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제출해라. 아우. 되게 강력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핵심 변수는 9월달에 이제 이러다가 트럼프가 이제 허가해 버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은 아직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분위기는 미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게 또 우리나라 요때 또 요거까지 나오면서 조금 더 오버슈팅을 그때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나, 오버슈팅이 아니라 좀 더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애플 관련된 이슈는 조금 잦아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총 1위까지 한 애플, 뭐 창신 메모리에 계속해서 로비 사용하겠다고 이제 로비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데 수급적으로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오늘 어느 신문 이제 진짜 메인 일면 헤드라인을 보니까 정말 대문짝만하게 어제죠 어제 그러니까 어제를 얘기하는 거긴 한데 개미들이 항복한 날이라고 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이제 시작이 됐고 외국인은 들어오는데 7월 낙폭이 너무 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썼더라고요. 오늘도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들어오고 뭐 이런 수급적인 흐름. 사실 개인분들도 이게 안 지칠 수가 없는 시장이기는 한데 그렇죠. 혹시 대표님 수급적으로 봐주실 수 있으면 좀 봐주시고 힘드시면 센터장님께 넘길까요? 아니요, 네, 괜찮으세요? 수급이야 뭐 받을 일이 네.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조금 더 주식을 싸게 사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그래도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보시면 연기금도 많이 사긴 했는데 외국인이 더 많이 샀죠. 사실은 사는 거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이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계속 꾸준히 샀어요. 그 종가에도 좀 더 샀죠. 그래서 한 1조 4천억 샀는데 살 때 원래 전형적인 패턴이 선물을 매도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죠. 네, 그쵸. 떨어질 때 주식을 사는 전략. 예, 이게 원래 보통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떨어뜨려서 개인들이 더 투매를 하게 만들어서 네. 그거를 받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개인들이 저는 덜 팔았다. 근데 뭐 항복 매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항복 매도 어제 조금 나온 것 같고 오늘 근데 한 1조 5천억, 6천억 이렇게 나온 거는 그닥 크진 않다고 봐요. 아직도 버티고 있는 분들이 많다. 네. 잘 끝까지 잘 버티셔야 됩니다. 네, 계속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오늘 수급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현물을 좀 사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근데 적극적으로 사는 게 아니죠 이게. 네. 위로 사는 게 아니라 받쳐놓고 사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요럴 때 방식은 선물을 막 던지면서 꼭 이거 보시면 선물은 계속 이렇게 던졌잖아요. 12시부터 던졌는데 보시면 코스피를 언제부터 많이 샀냐면 12시에 받쳐놓고 사다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물량을 별로 늘리지 않다가 마지막에 늘렸죠. 네, 마지막 종가 무렵에 늘렸는데 그건 뺄 수 있는 데까지 밀었던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누가 방어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관들이 또 방어를 했죠 거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도 밑에다 대놓고 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위로 막 공격적으로 위로 사는 게 아니라 호가를 밑에다 대놓고 떨어지는 거를 주워 먹는 예,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은 전형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가는 형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물 또 10분 되면은 예, 다시 짚어주시고요. 소리가 약간 안 들리세요? 그 혹시 약간만 이렇게 네. 돌려주시면 그렇게 혹시 해보면 네. 또 그러면 말씀 주세요, 여러분. 자, 센터장님과도 이야기 좀 나눠보죠. 아까 미국 시장에서의 그 FOMC의 어떤 영향으로 채권 자경단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렇지 않아도 미증시에서 사실 국채 30년물 금리가 5.2%를 넘어서면서 이게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이것도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뭐 화제, 충격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런 게 지속적으로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센터장님은 좀 보시는 거예요. 뭐 제가 보는 게 아니고 네. 시장이 그렇게 보았으니까 오늘 그 금리 인하를 금리 동결을 했을 때 올라갔다가 바로 수직 낙하했잖아요. 떨어졌다. 그게 그렇게 해석할 여지를 아까 말씀드린 건 좋은 거고 그거가 어떻게 될지는 일단 금리 인상은 할 가능성이 있죠. 이번에 9월 달이고 11월 달이고. 그렇죠. 확률 올라갔더라고요. 네, 올라갔을 거고. 네. 근데 그 동안에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한 2개월 남은 거잖아요.
2개월 동안에 그러면 금리 인하를 안 했으니까 금리 인상을 안 했으니까 괜찮은 네.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금리 인상은 동결했지만은 실제 국채 금리가 오히려 뛰는 상황.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이걸 더 안 좋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좀 보실까요? 네. 보시면은 네, 봐주세요. 화면 좀. 네. 네. 그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죠. 그렇죠. 근데 국채 금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물도 뛰고 30년물은 더 심하게 뛰고 맞아요. 2년물이 단기 거니까 그거는 뭐 지금 금리를 안 올렸으니까 그건 약간 반락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못 하고 있다라는 우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위축이 되고 짓눌렸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게 그 넘버하고 내러티브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익이 잘 나오고 정책이 왁구가 잘 맞으면은 채권은 원래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까탈스럽게 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주식은 꿈을 먹고 사고 이렇게 비딩업 이렇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완전히 시장의 주도 지배권이 6월부터 채권 시장의 뷰로 바뀌었다. 우리는 한 달 지나서 7월달에 영향을 미친 건데 채권 시장의 관점은 걔네들이 요구하는 거가 주식시장의 핵심 힘이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서 두 군데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페드한테는 인플레 잡을 행동을 보여라. 안 하면은 어떻게 되죠? 시장에서 국채 올라간다. 국채 금리. 알아서 그러면 시장에서 조정이 올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똑같은 개념에서 생각해 보세요. 보수적이니까 빅테크들한테는 증명해라. 네 돈 해가지고 돈 번다며 프리캐시플로우 안 들어가면은 투자 증가시키는 거 달갑지 않다. 그러니까 이러저런 업체들이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자꾸 좁혀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애들만 살려주겠다. 채권단 입장입니다. 예, 그런 얘기가 완전히 파워가 확실하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흔히 채권 자경단이라고 하는 게 여기 설명이 있어요. 읽어주세요. 예.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읽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 목소리 좋은 거 제가, 노란 것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판단할 때 국채를 대량 매도하거나 매수를 거부해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시장 금리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시장의 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사 표시를 네네. 채권을 국채를 대량 매도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채권 자경단이 등장한 게 아니고 채권 자경단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시장이 금리 인상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제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자경단이라는 게 어제 나타났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확실히 비친 거예요. 네. 뭐라 나왔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인플레 잡는 거는 금리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케빈 오씨가 얘기한 그 대목이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건드린 거지. 그래 그럼 한번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다가 완전히 추락했잖아요. 네. 그렇죠? 선제적 금리 인상을 오히려 증권가가 바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경우 있었냐? 금리는 인상을 안 했는데 FOMC는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식시장은 그냥 내려가요. 여기 보시면 여기 94년도, 2013년도 이른바 금리 인상 발작, 그 테이퍼 탄트럼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 10몇 년 전 기억나십니까? 2022년 다 이런 경우가 네. 금리 인상을 안 했어. 그런데 그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주가는 얼마 되느냐? 주가는 10% 내외로 시장이 빠집니다. 그러면 그런 와중에 정책 대응이 바뀌어요. 압력을 받아서 미국 정부도 그러면서 다시 괜찮은 놈부터 금리를 그동안에 조정받을 동안에 주가가 조정받을 때 탄탄한 해자를 갖고 있고 넘버는 괜찮은 주식부터 튀어오릅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었어요. 네. 지금 우리는 채권 자경단에 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게 나왔으니까 찝찝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오늘 또 다시 해석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박용을 한 측면이 분명히 어느 정도 꽤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회복하려면 아까 정책을 바꿔야 돼요. 그럼 바꿀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케빈 오씨가 가만히 있다고 있잖아요. 아마 통일달. 네. 잭슨 홀 미팅도 다음 달인데 보통 이 정도 나오면은 잭슨 홀 미팅 때 다른 얘기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계제에 대해서 없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대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시장이 그럼 알아서 하라는 거니까. 아니 이 얘기죠. 주식은 반복하는데 조정이 있는데 알아서 하라. 자정 작업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시장에서는 오를 종목 안 오를 종목, 덜 오를 종목, 덜 갈 종목을 더 더 엄격하게 잣대를 가지고 들이밀 가능성이 매우 네. 높아져서 이른바 상승 모멘텀은 주가가 미리 빠졌기 때문에 작겠지만은 작고 나서의 그 요구 기준이 올라갈 때 상당히 높아진 가능성이 있다. 이 채권의 입김이 계속 있으면은 이게 좀 불안하게 만드는 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빌미를 제공하면 안 돼. 어떤 빌미인지 아세요? 주가 올라가려면 나온 김에 인플레 둘째치고 지속적으로 이익이 잘 나야 돼. 나오다가 갑자기 조금이라도 끊기면 그냥 가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나가다가 어닝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3분기 넘어 4분기 넘어갈 때 예상보다 조금 삐끗하잖아요. 그러면 가차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이고 주주환원 한다 했잖아요. 그거 자꾸 미루고 조금 못 미치고 이것도 가차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 회사들은 철저히 지켰고 철저히 안 지킬까봐 프리 캐시플로우 갖고 들이밀고 알파벳도 깨부시는데 네. 그거 한다고 했다가 미뤄지면은 그러니까 아니면 기대했는데 안 나오면은 그게 실망이 바로 그렇지. 뭐 하루도 안 기다리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나라가 조금 뭐 유리한 건 절대 아니고 미리 많이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절대적으로 비싸지는 않으면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해당은 되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네. 아까 60% 70% LTA를 맺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한 얘기 한 거 아세요? 또 하나 얘기한 거? 이거를 저만 나쁘게가 아니고 좀 다른 가능성을 갖고 해석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아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네. 아까 60% 70%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 5군데하고는 계약이 완료됐고 5군데는 추가하고 있다. 이거는 하이닉스 똑같습니다. 하이닉스도 10개 정도 얘기하고 있다니까 거의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 얘기. 메모리 가격이 급변동하더라도 급변동. 여기는 이제 여기서는 하락을 얘기하는 거죠. 메모리 가격이 급변동하더라도 수익성을 일정 수준을 보호할 수 있도록 LTA 가격의 하한을 설정했다. 이거 긍정적이에요? 100%? 아니면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혹시 있어요? 한을 설정했다. 그러니까 안전판을 만들어 뒀다라는 건 좋은데 그렇게까지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또 있지만 네. 이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한국말로 갑자기 한다는데 그냥 추론 그냥 개인적인 추론이에요. 근데 3%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데 구독자들한테는 알려드렸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장열 센터장님의 개인적 추론입니다. 네. 추론이 제가 어디서 갑자기 만들어낸 거면 나쁜 놈이니까 저도 어디서 들었겠죠. 네. 소스까지 밝힐 수는 없고요. 일단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네. 절대 넘버에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회사가 있어. 삼성하이닉스 마이크론 중에서 지금 마진이 75%야. 예를 들어서. 근데 하한 선열 있잖아요. 그거 마진을 50%로 설정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이익의 감소. 매출이 똑같으면 이익이 감소고 매출이 늘어나면 이익이 감소는 좀 줄겠지만 이익이 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암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이제 500조야 매출이 그렇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이 75%가 쭉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아까 급변동성이 나왔을 때 프로텍션 한다는데 급변동성이 지금 마진이 75%가 유지되는 게 급변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 주가 빠져서 마진이 한 30% 내려갈 수 있는 가격 하락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코스트하고 하니까 75%가 50%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이하가 되더라도 50%는 기본적으로 맞춰줘. 라는 식으로 만약에 했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석될 여지가 있느냐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빠르게 그런지 있는데 내년도야? 아니면 한 29년도쯤 얘기하는 걸 왜 이제부터 난리 뽀개? 그 해석의 여지가 다르게 있죠. 그러면 시장이 불안할 때는
27년 거면 당연히 지금 주가가 반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지금 올해 뭐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라도 빠질 수 있는 걸 미리 반영해서 빼놓고 밸류가 싼가 이렇게 들여볼 것이고 만약에 이게 언젠가 다운 사이클 오는 그 언젠가를 너무 침소봉대해서 29년 30년 거면 너무 지나치게 앞당긴 거잖아요. 그 아규먼트 포인트는 있지만은 시장에서는 사람에 따라 갖고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했을 것 같아요. 아, 요 의미가 뭔가, 함의가 뭔가에 대해서. 그 얘기는 뭐냐? 저는 그런 저런 그 나쁜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비싸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네.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아까 애플의 그것도 그러려니 했지만 창신 메모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단기적으로 했지만 과하게 빠진 것도 있고 뭐 수급도 있고 두배 ETF 너무 지워 죽겠는데 그런 거가 다 제껴놓고 순수하게 요 이펙트만 딱 보기는 어렵지만은 지금의 관점은 빅테크가 투자를 계속하는데 채권단이 이렇게 딴지 거는 거하고 우리는 LTA 그렇게 좋게 얘기했는데 LTA에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걸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였을까? 네. 이거 생각하면 지금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할 거리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상승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다가 다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장에서는 생각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 좀 들어봤습니다. 또 하나 좀 들어볼게요. 네. 대표님, 네, 시장 포인트 좀 볼까요? 오늘 섹터하고 왜냐하면 오늘은 뭐 다 내려가고 다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어서 네, 그래도 섹터별로 꽤 있죠. 그렇죠. 거래소 한 600개 이상 네.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징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HD 현대그룹이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배당을 뭐 그러니까 이 배당 그 좀 늘린다고 하면서 좀 좋았던 것 같고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오랜만에 8.96% 상승을 했고요. 조선 오늘 괜찮았는데 네, 조선. 이거 왜 그래요? 이것도 결국에 이제 미국 관련된 이제 조선소 현대와 이거 전수 본격화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네. HD 현대에서 지금 미 조선업 재건 관련돼서 뭐 현대 그 HD 현대 그룹이 나선다라는 얘기가 기사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옆에 뭐 하셨죠? 오. 예. 이게 HD 현대 그룹도 지금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지금 참여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조선소 구현에 필요한 요소를 하나로 묶어서 뭐 패키지로 전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 관련돼서 지금 호재가 좀 반영이 되면서 하나오션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하나오션도 오늘 한 6% 정도 반등은 나왔는데 사실은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 뭐 이 반등이라는 게 의미가 있냐 할 정도의 하락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이 아니라 이 추세가 이어지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조선주가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게임주 중에 이제 크래프톤이 오늘 NC도 나쁘지 않았는데 크래프톤도 오늘 한 5%. 이건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리포트 많이 나왔는데 목표가를 다 38만 원, 39만 원, 4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실적이 2분기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리포트도 나왔고 2분기 실적이 좋은 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주 강세에 원동력이 좀 됐고요. NC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2% 올랐고요. 오늘 특이했던 건 어제부터 움직였던 종목이긴 한데 LG 생활건강 있잖아요. 네. LG 생활건강이 진짜 아모레퍼시픽보다 더 늪에 빠졌던 종목인데 지금 주봉 월봉 한번 보여드리면 월봉 보면은 무섭죠. 21년도 이후에 쭉 빠졌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올랐던 주식이죠. 이 월봉이에요? 네, 월봉입니다. 2014년 한참 중국에서 우리 후 이런 거 막 잘 팔릴 때죠. 한방 화장품.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쭉 계속 가다가 와 이때는 뭐 LG 생활건강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 중국 매출이 꺾이면서 급격하게 빠졌죠. 빠져서 요 바닥권에 있는데
최근의 흐름은 일본 보면은 바닥에 좀 드는 모습이 나왔다가 오늘 확 올랐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살아나고 중국에서 조금 더 잘 팔린다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북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이게 아마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88% 증가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적으로 좀 증명을 했죠. 천억 이상의 실적을 냈고요. 그다음에 미국 진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LG생활건강도 좀 올라왔는데, 이 회사가 화장품만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바닥권인데도 불구하고 PER이 20배예요. 그 얘기는 돈을 많이 못 벌었다는 얘기로 볼 수 있고요. 조금 그래서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 물론 이제 요즘에 이렇게 올라오고 다시 부러지는 종목들이 많아서 좀 조심을 좀 해야 되지만 관찰을 좀 해보시면 뭐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놓으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 금융사들도 오늘 좋았어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오늘 한 5% 올랐고요. 여기 또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배당을 열심히 잘해주는 데가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니까 그쪽으로 좀 좋았고, 그 외에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보험사들도 좋았습니다. 이건 아마 채권 때문에 오는 건지,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 안 한다고 하니까 뭐 그것 때문에 좋아진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채권 가격은 하락했을 텐데 일단 뭐 그걸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KB금융도 오늘 좋았고요.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이 오늘 좀 좋아요, 최근에.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이쪽도 보면은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26.9%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실적 때문에 올랐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나마 좀 반응을 보여주는 건 실적인데, 특이하게 실적에 반응 안 한 게 지금 오늘 두 종목이 있죠. 삼성 SDI랑 삼성전기. 삼성전기. 그러니까 뭐는 반응을 하고 호실적에 그렇죠. 뭐는 반응을 안 하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수급으로 이제 갖고 노는 건데, 일단 전기도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어요. 전기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다. 가장 그럴싸한 해석 중에 하나라고 네. 우리 아침에도 또는 타 방송에서도 사람들이 얘기해서 나온 얘기는 뭐 제 얘기는 아니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뭐 속상하겠지만 들으실 수 있는 거는 변압기도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그것들이 다 삼성전기도 일반 반도체하고 달리 언제 어닝을 당겼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날라가 27년도 8년도 28년도 뭐 50배 60배 하면 300만 원 부르고 난리를 뽀갠 거거든요. 지금 주가가 내년 기준으로 내후년 기준으로 아마 30배 안 될 겁니다. 금리가 인상 내지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그거에 따른 가장 민감한 거는 올해 미래 거를 더 오래 걸 땡긴 주식은 PER이 30배 한 걸 25배 줄지 22.5배를 줄지 20배를 줘 싼지는 그냥 자기 마음이죠. 참여자들의 그때 당시에 경험, 뭐 베팅, 물량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리스크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닙니까? 300만 원 보고 들어갈 때는 하이 리턴을 본 거고, 그렇죠. 금리 인상이 10년물 국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네. 과하게 빠지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네. 모르지만 그 누구지? 그 변압기와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변압기도 30배, 40배 준 것이 19.5배까지 빠져야지 맞는지 21.5배 빠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40% 빠지는 때 얘네가 불과 얼마였는지 아세요? 7점 몇 배 가다가 7배 이렇게 가다가 지금 4배 간 거거든요. 그것도 크지만 40배, 50배 간 게 20배 간들, 80배 가는 게 40배 간들, 그 진폭은 감당을 못하고 개인뿐만 아니고 외국인도 기관도 들어가신 분들 손절매 룰이 있잖아요. 손절매 낮게 잡았더라도 손절매에 걸렸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오늘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예상보다 나쁘진 않았을 겁니다. 예상보다 조금 잘 나왔을 것 같은데, 뭐 MSC 가격 오리고 뭐 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28년도 넘버가 어떻게 되는데, 금리가 어떻게 되는데, 이러면 일단 손절매 걸렸으면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상대적으로 덜한 게 뭐예요? 아까 화장품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똑같은 PER 20배, 25배라도 그쪽이 더 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매크로가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당분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남아 있을 수도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조정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가 맞는 거네,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PER을 낮추는.
너무 조금 더 먼 미래 거를 미리 땡겨서 올라갔던 주식. 네. 그런 주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또 호실적에 반응하는 게 좀 달랐다. 계속 가볼까요, 대표님? 그리고 네.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요즘에 좋죠. 예. 시장 대비는 좋습니다. 한동안 워낙 안 좋았던 이 회사도 월봉 보면은 뭐 21년도에 32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10만 원대니까 3분의 1 토막 나 있는데 최근에 정유 쪽도 좋고 2차 전지도 좀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한 3%대 지난번에 121선 뚫고 다시 밀리긴 했는데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O일도 아마 괜찮았을 겁니다. 이거 유가가 올라갔잖아요, 1.7%. 또. 예, 네. 유가도 올라가고 근데 유가가 안 올라가도 지금 정제 마진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 이유는 뭐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생산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유 공장들이 증설을 많이 안 해서 정유사들이 단가가 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방산주들도 좀 반등이 나왔죠. 예,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많이 반등을 줬는데 이쪽도 좀 많이 빠져서 잘 이때 예전에 한번 그 사고 터졌을 때가 이때인데 그 사람 그 근로자분들은 두 분인가 돌아가셨던 때가 이때고요. 그 미사일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실험 조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반등 나왔다가 지금 계속 흘렀죠. 계속 최근에 또 현대로템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같이 동반 하락을 했던 방산주들이 그 덩달아 빠졌던 종목들이 오히려 현대로템은 못 올라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어제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밀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쪽도 지금 반등을 하려고 애를 좀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속성이 좀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예, 오늘 지금- 오른 종목들도 여기서 요거는 진짜 너무나 낙폭 과대 혹은 그냥 단순한 오늘의 단기적 호재로 오른 거다 아니고 좀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포인트가 좀 보이세요? 그런 섹터? 그런 섹터는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예. 그냥 바닥권이다라고 보이는 거는 뭐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럼 LIG 그러니까 LG 엔솔이랑 삼성 SDI가 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이제 소재단도 좋을 가능성이 높죠. 아직 실적 발표 안 했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양극재 업체들이나 이제 소재단 업체들이 좋았어요. 에코프로 네. BM이나 에코프로 BM. BM도 한 3% 올라왔고요. 거기 LNF도 요즘에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래도 한 1%대 반등이 나왔고 제일 세게 반응한 게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여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5% 정도 돌렸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뭐 전년 대비 3,351% 급증했다는 건 네. 그 의미는 없습니다. 전년도가 뭐 워낙 실적이 안 좋았을 테니까 영업이익이 8,20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8,200억 매출이 8,200억 나왔어요. 매출이 8,200억이고 영업이익이 이게 지금 잘못 쓴 것 같은데 매출이 8,200억이고 영업이익이 아마 조금 줄어서 다른 걸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 포스코 홀딩스도 잘 나왔고 포스코 퓨처엠은 267억 나왔네. 267억. 제가 포스코 홀딩스랑 같이만 있어가지고 267억이면은 뭐 그닥 컨센보다는 높진 않았는데 지금 앞단에 있는 세트 업체들이 좋게 나오니까 이제 그럼 소재 업체들은 더 점점 좋아지겠네라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좀 자리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네. 근데 문제는 이쪽도 보면 생각해 보시면 삼성 SDI 한번 볼까요? 보면 오늘은 반응을 안 해줬지만 올해 1월 달부터 올려서 유일하게 1월 가격 이상을 받고 있는 데가 삼성 SDI입니다. 네. 근데 LG 엔솔 한번 보여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 1월 달 가격이 얼마였냐면 여기였어요. 네. 여기였는데 1월 가격보다 밑에가 있죠. 그만큼 지금
많이 빠졌다. 그러면 SDI보다는 지금 LG엔솔이 저가 매력은 조금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네. 오늘은 똑같이 실적이 좋았는데 LG엔솔은 반응을 해주고 SDI는 오히려 조금 더 빼는 이런 모습이 나와서 지금 2차 전지 쪽도 뭔가 빌미는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근데 시장이 정상화돼야 가능하겠죠. 예,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서 선물이나 보라고 이런 분도 계시고 선물 수급 먼저 좀 해주세요라는 분도 계시고 네 많이들 네, 그렇죠? 힘드시죠? 선물이나 자, 그- 선물 한번 볼까요? 네, 선물이나 봐야 되겠네요. 예, 다행이네요. 쭉 네, 좀- 1조 넘게 팔고 네. 있다가 여기 보시면 1조 한 1,700억까지 팔았다가 네. 마지막에 한 9천억 이상 샀네요. 8천억 이상. 예. 그래서 마이너스 2,954억으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종가에 들어 올렸다. 예,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매도를 좀 줄였다. 이렇게 하고요. 센터장님 요거 좀 질문 드려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저 하이닉스가 너무 궁금해요. 네, 많은 분들 궁금하시겠죠? 하이닉스가 어제 그렇게 빠지고 오늘 또 빠졌는데 이제 리포트가 좀 쏟아지는데 쏟아지겠죠. 네, 쏟아지는데 이게 굉장히 갈려요. 네. 대표적으로 뭐 저는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다들 아실 테니까 한투에서는 380만 원에서 470만 원으로 올렸고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BNK에서는 185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낮췄어요. 네네. 요런 극명한 듀의 차이? 이게 극명한 게 맞는 건지도 물론 저는 모르겠지만 센터장님의 판단도 좀 듣고 싶고. 그걸 누가 알겠어요. 음, 근데 지금 주가가 130만 원이니까 BNK 그분이 맞았죠. 일단 그죠. 우리가 맞았다 틀렸다 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 합쳐먹자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 이유 있잖아요. 이유가 그 뭐지 그 180만 원 부른 사람, 140만 원 부른 400만 원 부른 사람들의 이유가 그 자기가 주가 맞은 거하고 이게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들은 관심 없겠지만 사실은 그게 관심이 오히려 애널리스트를 바라볼 때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1개월 이거 빠졌으니까 BNK 그분이 맞았고요. 예, 정확히 맞았고 그러면 BNK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맞았을까라는 걸 해석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걸 듣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저하는 겁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구독자를 만나면은 제가 아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못 얻어먹을까 봐 그러는 게 아니고 듣기 싫은 얘기를 대부분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것이냐 그 470만 원은 또 그러면 환영받을 것이냐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어저께는 또 300 몇십만 원 갔던 미래에셋증권은 270만 낮췄죠. 그것만 가지고도 1시간 반 동안 떠들 수 있는데 뭘 듣고 싶은가? 저는 꽤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뭘 듣고 싶은가? 제가 뭐 요도 먹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걸 이 시점에 듣고 싶은가라고 지금 주가는 145만 원 한 사람이 맞았으니까 그 리포트 보시고 그게 맞다고 느끼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사면 안 되겠다라는 게 나온 거고. 근데 제가 이 힌트는 드렸죠. 시장에서 더 엄격하게 보기 시작했다. 빅테크한테 뭐 이렇게 하듯이 똑같이 메모리 업체들한테도 간접적으로 가격의 압력을 물론 걔네들이 압력 준다고 우리가 무조건 듣는 건 아니죠. 애플처럼 현실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압력을 받는 순간에는 주가에 대한 멀티플이 계속 낮아지지 않습니까? 한없이 그러면 맞은 거예요. 첫 번째 그 두 개 있잖아요. 아까 470만 원 부른 사람하고 네. 140만 원 부른 사람하고 네. 어저께 이익의 하락 없이 밸류에이션을 낮춰서 270만 원 부른 사람하고 걔네들 거에 이익의 전망이 어떻게 다른가가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올해 거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별로. 내년도 이익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으면 거기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내년도 내후년 넘어갈 때 상당히 이익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70만 원 부른 사람들은 그분은 아마도 내년도 이익이 지금 컨센서스가 370조인데 내후년도 이익이 계속 내후년도까지 계속 400 몇십 조.
아까 BNK 거부는 제가 140만 원짜리 리포트는 오늘 그건 못 봤고 그전 거 리포트보다 더 나빠졌겠죠. 그전 거 리포트에서 가격이 푹 빠져서 원래 내년에 185조예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2배 이상 차니까 목표 주가가 2배 이상 차나는 거 당연하죠. 그러면 이익 전망이 차이나는 게 뭐냐? 그거 제가 그저께 열심히 설명드린 거예요. 반도체 가격이 우리는 쭉 가다가 내년 하반기에 조금 빠지는 정도로 애널리스트가 잡아놓은 게 370조인데 네. 낸드 포함해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프로텍션 한다는 가격이 그 한 것이 실제는 가격이 내년 말 내후년도에 갑자기 30% 50% 빠질 거를 감안한 것인지라고 의심을 해가지고 집어넣으면은 BNK가 꼭 그랬다는 것보다도 BNK도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넘버가 200조 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주말에 했던 거 제가 보수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내년도 1분기부터 조금 빠지다가 한 5%씩 빠지고 낸드가 한 10% 빠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 나왔어요? 240조 나왔어요. 그러면 240조인데 나쁜 관점을 하면은 180조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한 거냐? 470만 원 한 거는 일단 HBM이 가격이 모든 더블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라가는 거고 다른 디램이나 낸드도 거의 안 빠진다고 본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명한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그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HBM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거는 완전히 허당이고 물론 둘 다 2배 ETF라든지 창신 메모리의 임팩트에 대해서는 파지티브한 사람은 창신 메모리 임팩트 아예 끊어지도 않은 거고 이 그 BNK는 창신 메모리와 중국이 뛰어들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 빠지면은 갈리는데 내년도 1분기, 2분 가격이 한 7% 분기 빠지잖아요. 한 번 빠지면요 절대로 그 다음 분기에 올라가는 적 한 번도 없어요. 30년 역사상. 그거를 경계를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8% 빠지고 아까 BNK 얘기했듯이 30% 20% 내리까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느냐라 우려한 게 지금 주가 또는 만약 진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주가보다 한 10몇 프로 더 빠질지도 몰라요. 한번 빠지면은 가격이 30% 20% 분기별로 빠져갖고 어느 순간 보니까 9개월 지나니까 반에 반토막이 났다. 이런 역사가 과거에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가 다르다고 나는 주장하는데 그거가 다른 이유는 뭐죠? 아까 HBM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 창신 메모리나 그 얘네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얘네들도 기술력의 차이도 있고 낸드는 좀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하면은 사실상 일반적인 애널리스트들은 BNK 넘버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급락하는 걸 네. 예측을 아마 상당히 지나도 못할 겁니다. 이분이 만큼 완전 스타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가격은 빠질 수 있는데 이게 30% 40% 빠질 정도면은 지금 아까 그 LTA 프로텍션이 대체 뭐 한 건가라는 의문을 갖기 때문에 그걸 안 보는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봤다는 거고 그럼 거꾸로 그러면 470점 해가지고 470만 원 맞느냐? 그거는 저는 또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금리의 상황이 바뀌고 하면은 멀티플을 그렇게 안 준다니까 애널 착각하는데 절대 8배 9배 안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해석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안 줘요. 그러니까 넘버가 그렇게 나온다 치더라도 그 470만 원 목표 주가 가는 건 사실상 단기가 아니고 중기적으로도 현실적이지 않아요. 네. 그런데 아까 140만 원 갔으니까 이분의 그 스토리에서 가격이 빠지면 많이 빠진다. 이런 두려움이 주가에 상당 부분 들어갔다. 그거는 맞는 거지.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애널리스트 어디냐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삼성 애널리스트 말고도 모든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반도체 말고도 목표 주가 괴리가 더블 단 게 많습니다. 방산도 그렇고 앞으로 기대하라는 게 아니고 목표 주가는 계속 낮아질 겁니다. 당분간 아마 연말까지나 9월까지 계속 빠질 거예요. 왜 목표 주가 괴리가 더블 이상 나면은 어떤 하우스에 따라서 규정 때문에 이거를 그 뭐 50%가 무슨 룰에 의해서 낮춰야 돼요. 네. 근데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넘버만 낮췄다 그래갖고 목표 주가 화들짝 놀랄 필요는 없고 이미 주가는 완전히 이렇게 된 상태니까. 근데 그게 그러한 배경이 있을 수 있다. 반드시 이익이 내려가서 어닝만 목표 주가를 낮추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투와 BNK에서 나온 뭐 리포트 그 밖에도 여러 곳에서 좀 쏟아지기는 했는데 좀 극명하게 갈리는 리포트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한투에서는 수요 둔화는 아닌데 이 출하 시점이 좀 밀린 건데 오히려 그러면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논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3분기 실적이 좋더라도 주가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네. 네,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2분기가 그래서 3분기를 밀리는 게 있어 하이닉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팍팍 20% 30% 올라가는 건 아니고 주가는
그 펀더멘털이 한 50%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가 한 20-30%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리밸런싱 이 두 배 ETF 이런 것도 20-30% 차지해요. 근데 펀더멘털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그 지금 당장의 실적이 다음 분기 실적이 가서 확 올라가는 거는 장이 엄청 좋을 때 그걸 모멘텀 삼아 가지만 네. 지금은 다른 게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2분기, 3분기 넘어갔다 그래서 그거를 익스큐즈 해달라 이거 가지고 주가가 억눌려서 30% 빠지고 30% 올라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기의 논리를 위해서 좀 더 갖다 붙인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 시간 많이 써서 광고 정말 간략하게 하지만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약 드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식사 준비했습니다. 삼원가든 LA 갈비 2+1 최초 4만 원대 구성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미쉐린이 선택한 서울 대표 고깃집의 맛입니다. 압구정에 있어요. 50년 노하우를 담은 특제 간장 양념. 입안에서 사르르 부드러운 육질과 깊은 풍미, 짜지 않고 감칠맛 가득한 황금 비율의 양념. 그렇죠? 갈비, 양념갈비는 또 양념의 맛이 굉장히 중요한데 집에서도 강남 유명 맛집 LA 갈비를 그대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삼원가든 LA 갈비 흰 밥하고 또 딱 맞는 양념갈비인데 이렇게 또 구성해서 스태프분들께서 센스 있게 주셔서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기에도 너무나 맛있어 보여요. 밥 일단 먹고 갈비도 한번. 와, 잘 구워졌네요. 맛있어요. 달달하네. 단짠. 진짜 안 맞아. 지금 시장 딱 어울리는 맛입니다. 단짠이 필요해. 원래 스트레스 받을 때 고기를 씹으면 풀린답니다. 맞아요. 스트레스가. 맛있어요. 그래서 고기 안 드시는 분들이 예민하다고.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팅창에 고기가 넘어가냐 막 이러세요. 근데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고 뭐. 아, 광고해야 되는데 그럼 안 먹고 갈 수 없죠. 먹고 건강하게 그죠? 주식이라는 게 건강해야 또 다음이 있죠, 그죠? 아니, 지금 네.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기회가 있지. 네. 여러분도 부디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마음 고생 하시더라도 끼니 챙기시면서 건강 챙기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LA 갈비 2+1 최초로 맛이 평가를 일단 좀 해드리면 그 누구나 안 좋아할 수 없는 맛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단짠 단짠. 딱 그 맛인데 센터장님 어떠세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정확히? 단짠. 지금 시점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맛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흰밥하고 진짜 딱 어울려요. 페어링이라고 하나? 네, 정말 딱 어울립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많이 드셔야죠. 삼원가든 지난번에 그 했었지. 해장국인가 뭐 그거 맛있게 다 먹었는데. 예. 진짜 맛있게 다 드셨죠. 아니 그 시켜가지고 집에서도 다 먹었어요. 예. 그럴만하다. 네, 그렇죠. 맛있습니다. 예. 뭐 LA 갈비 맛있죠. 밥하고 딱 어울리는. 원래 여러분, 명절 때 되면 어머님이 해주시는 맞아요. 그런 맛이죠. 예. 저희도 명절 때 꼭 LA 갈비 빼놓지 않고 먹는데 비싸요, 맛있습니다. LA 갈비. 요거를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꺼내서 간편하게 구워서 밥만 꺼내서 다른 반찬 없이 먹어도 끼니가 뚝딱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안내해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요거는 이렇게 우리 남자분들께서 반바지네? 한번 평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트렁크예요. 트렁크. 한번 만져봐 주시고 자, 스파이더 트렁크 2+1+1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4장 드린다는 얘기예요. 네, 39,900원이고요. 피부까지 생각한 형광이 안 들어간 무형광의 경량 기능성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쾌적한 흡습 속건, 굉장히 뭐 흡수도 잘 되고 통풍도 잘 되고 총 4장입니다. 기능성 남성 트렁크 팬티 3종을 이렇게 드리는데 2+1+1 이렇게 가벼워요. 어때요? 충분히 가볍고 네. 그리고 촉감이 좀 편안할 것 같은데 아닌 것 가볍고 같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탄력이 어느 정도 있고
뭐 취향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이게 더우니까요. 아 그렇죠. 그죠? 잠옷을 입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뭐 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그냥 트렁크만 입고 주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부드럽고 가볍고 통풍도 잘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합리적인 가격 3만 원대 무려 2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고요. 시장 한 말씀씩 듣고 우리 권희 대표님 몸도 안 좋으신데 오늘 감사드리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센터장님. 저 요거 네.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4시에 나온 것 같은데. 네. 3시 55분에. 소개해 주세요. 그 거래 더 어려워진다. 레버리지 사실상 퇴출 수준은 결국 2차 보완책. 그래서 개인별 투자 한도를 자기 투자 자금의 20% 얘기 나왔긴 했는데 맞아, 얘기 돈이 나왔던 1억인데 건데. 그거를 네. 해서 보완책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가지고 손을 안 잡았네요.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누구하고도 사이 좋지 않겠지. 하여튼 그렇게 선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폐지는 못 하잖아요. 이 계신 분이 계시니까. 폐지는 그렇게 되면 어렵다고. 거래를 네. 위축시키는 게 확실히 있으니까 먹을 게 없다 생각하면 이제 많이 빠져나가실 것 같아요. 네. 네, 좀 네. 이게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그 레버리지 리밸런싱을 장중 분산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밸런싱 거래를 장중 그다음에 장 마감 후 이렇게 분산을 해서 지금은 장 마감에만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래량을 좀 분산시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레버리지에 대한 얘기. 내일이죠? 내일 그 3천만 원으로 상향되는 거. 그 어제 아마 그래서 투매가 좀 어제 우리 매도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현금 만들기 위해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으시고. 네. 거래 유지될 겁니다. 20%를 하면 20% 20% 거래 자체를 자기의 다 맡긴 돈이 2천만 원이면 500만 원 아니지 400만 원 1억이면 2천만 원만.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도 현금도 3천만 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쭈그러들 거예요. 어. 근데 그 과정에 액티비티가 둔화되겠죠. 그렇지. 삼성하이닉스 자체가. 한번 갖고 있는 분들은 또 못 팔고 그러면 또 팔고 나면 다시 이게 적용되니까. 네. 예. 그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효과가 좀 있기를 정말 수급의 대표적인 수급이 꼬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지금 이거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는 게 계속해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계속 뭐 논의들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효과 있는 방안이 좀 나오고 효과가 진짜 있기를 바라면서 두 분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